두 번째 영상입니다. 평가 관련 법령. 자, 이제 또 계속 얘기할게요. 보충 자료. 자, 성과 관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정부 업무 평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 관리는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과정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일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두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바로 평가 관리입니다. 자, 그리고 성과 관리는 정부의 업무 성과, 정책 품질, 국민의 만족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국민의 만족도라는 거를 좀 예로 들고 싶어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제가 이변이 없었으면 제발 홈페이지 들어와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해야 그 담당 공무원이 성과 관리를 잘 받는다고요. 잘 할 수 있다고요. 만족도 조사를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의뢰해서 돈을 지불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족조사를 끌어와라 했는데 아무도 조사에 참여를 안 해요. 또는 기대했던 만큼 조사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은 성과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국민의 만족도를 알아야 재고, 알아야 높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품을 주면서까지, 사은품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업무 평가의 원칙. 자, 정부 업무 평가를 실시하는데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연히 결과에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자, 정부 업무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 대상이 정책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해야 된다. 자, 이 3번에 관련된 얘기는 그거죠.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이 사전에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봅니다. 어느 정도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객관성, 전문성, 그 다음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해야 되고요. 평가를 실시할 때 나름대로의 자율성, 어차피 책임을 동반하는 거니까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 워낙 원론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의 어떤 그 지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뉴얼에 꽉 차 있어요. 정부에서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근 20년이 다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기준 같은 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성 같은 게 있잖아요. 효율성 이런 것들은 숫자, 수치. 국민 만족도 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점이 나왔다.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응답을 했고 그 중에 점수, 각 항목마다 점수가 어떻게 돼 있다. 아주 딱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점수가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정부 업무평가의 원칙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지금 저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정교한 기준에 맞춰서 일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에 맞게만 일을 하면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승진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더 나은 어떤 조직에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걸 하는 것보다는 평가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소방 지금 정책론 배우는데 다른 소방 정책론의 어떤 기준에 맞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단은 더 중요한 내용이 있고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지만 그냥 교수님이 정하는 딱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만 하면은 점수 잘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를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평가를 하면, 복잡하게 기준을 두면 오히려 본인들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것만 평가를 해요.
그럼 정작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굳이 그것까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지금도 평가를 해야 될 게 많은데 뭐 이거 말고 다른 거를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법령이나 우리 매뉴얼에 써 있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평가자의 의지, 내가 저것까지 평가를 해야 될까 말까, 의지. 그 다음에 평가받는 사람, 내가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구나. 이거에 대한 의지가 의외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평가를 여러분이 아직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한쪽 면만 이해가 될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더 하시거나 어느 조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말하는 얘기가 그때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공학 전공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학 전공은 저희 인문사회 계열하고는 좀 평가 방식이 달라요. 일단 실험을 해야 되고, 퀴즈, 수시평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평가를 좀 해야 되고, 또는 시험을 3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2번 정도 있고 기말고사가 1번 정도 있어요. 3번 평가를 해야만 그 전체 과목을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역마다 분야마다 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이 사실은 달라요. 사실은 다른데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사실 100만 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각각 다 기준을 다르게 두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해져요. 그래서 법령으로 공통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자율성, 이 부분은 요만큼 자율성을 줄게, 그 안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또 요만큼 자율성을 줄게, 요만큼 독립성을 줄게. 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마다 또 시청, 구청마다 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평가의 법령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